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예측가랑 마찬가지로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현물에서 외국인이 좀 빼고 있고요. 선물은 그래도 플러스권은 좀 찍혀 있습니다. 아직 수급이 좀 돌아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대표님이 보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가장 큰 수급의 어떤 원동력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 외인의 어떤 기환 굉장히 좀 양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기대감들은 외인의 수급이 과연 좀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됐는데 이게 좀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꺾였다는 점.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명확하게는 외인의 매도세가 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방향성을 좀 잡은 것들과는 좀 다르게 다소 관망 심리가 좀 더 지속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의 방향성들은 사실 이 계엄 발표 이후에 일단 정치 불확실성들이 현재는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어제 이 고용보고서 좀 발표를 앞두면서 일단 관망세를 좀 보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제 조정은 사실 그렇게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조정은 좀 아니었고 일단 단기 과열권에 관련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내지는 일시적인 어떤 이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견조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수급의 방향성 내지는 명확하게는 전체적인 어떤 이 유동성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시의 탁금이 또 5조 미만을 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 단기 유동성들이 빠지고 다시 재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증시의 탁금이 최소 오전대 중후반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되는 점 그리고 외인 수급이 최소 한 2, 3거래일 이상 좀 지속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외인 수급이 이틀 연속 순매수로 좀 들어왔던 적이 현재는 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급이 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여전히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에서는 일단 마이너스권 찍혀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RP 매입이나 증안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최소 네. 증시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증안펀드의 전체 총 투입 자금이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지수 전체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10조 원 가지고 주식을 그러니까 증시를 좀 부양하는 내지는 그런 효과들은 미비합니다. 사실은 미비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증시 안정 자금이 좀 들어와서 지수의 어떤 이 하방을 좀 방어해 준다. 이러기에도 좀 애매한 게 현재는 해당되는 어떤 이 플랜이 가동될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시겠고 일단 계엄 관련된 후폭풍이 사실 2,400선 미만에서 오히려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변동성 구간의 검토를 유입했다는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이 증시 안정 자금이라든가 유동성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건 맞는데 현재 구간에서 해당되는 자금이 지금 들어올기에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주도주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약했던 이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었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어떤 방어를 해주지 못하면서 좀 한 2, 3거래일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측면들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이 하방 압력을 좀 더 증가시키는 계기로 좀 됐고 지금은 지수는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종목의 하락수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도 지금 주가 상황들 보면 SK하이닉스는 한 1%대, 삼성전자가 0.74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 전환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은 낮아진 주가의 레벨 그리고 제한된 수급이 더 부각시키기보다는 순환매 안에서 쉬고 각오를 좀 반복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벨 자체가 낮아진 상태 안에서 순환매적으로 쉬고 가고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업력부터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서 표결은 내일 오후 7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이즈가 껴 있는 구간인데 어제 다행히 반등이 나왔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일단 플러스권 강보합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로 옮겨가야 될까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포트들 일단 그대로는 좀 버티면서 가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을 좀 하는가라는 관점,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그렇죠. 인해서 지금 사실 이게 많이 흔들리다 못했는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좀 멘붕 상태가 좀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줄일 거 줄이고 뭐 현금 비중을 늘릴 거 늘리고 아니면 다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강했던 것들이 뭐 정치 테마주 관련됐고, 그리고 사실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단순하게 수급 기대감으로서만 좀 반영이 됐던 일부 주가들, 일부 종목들의 상승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단기 낙폭이나 단기적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높거나 실적이 관련된 기대치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낮아진 이 주가의 레벨 상태가 오히려 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점진적인 수급 반영을 좀 이끌면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관련된 매력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력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면, 저는 서서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어떤 이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던 구간은 충분한 분할 매수 관점의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던 일부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명확하게는 바닥은 확인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협상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IRA 관련된 불확실성, 뭐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만, 이게 미국 정책과 유럽 정책의 희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좀 긍정적인 지표로 좀 바뀌고 있고, 미국은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2차 전지 섹터는 낮아진 건 맞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아직은 좀 봐야 되는 시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도 해서 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최근에 관세 리스크라든가 뭐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좀 절호의 좀 매수 기회가 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판도가 튼튼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좀 할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체크해 볼 텐데 삼성전자가 0.56% 강보합 수준이고 오늘 또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1.7%로 계속 낙폭을 키워가면서 17만 원 선도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 어디서 오는지 일단 궁금하고, 삼성전자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을 확인해 보면 51.1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55%는 늘 유지가 됐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비율이 이만큼 떨어졌다면 삼성전자는 비중 조금씩 늘려가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이게 두 가지 종목의 이 투자를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야 될 이 특이 포인트들은 이제 실적이 양극화죠.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부분은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ASP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게 평균적인 단가가 하회하고 있는데, 이게 중저사양 메모리 반도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분기부터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였던 뭐 DDR5라든가 DDR4의 가격이 낮아진 측면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1분기를 좀 가장 크게 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의 베이스가 올해 2024년도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내년도에 1분기 실적과에 대한 비교치가 현재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실적의 어떤 악화 요인들, 그러니까 실적의 착시 관점에서는 2024년도에 1분기가 비교적 견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이 사실 뭐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들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관점이라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실적 부진이 사실 1분기에 실적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직 견조한 AI 수요, 죄송합니다. 견조한 AI 수요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보면 아직 뭐 블랙엘 출시가 4분기에 잘 되고 있고 내년도 1분기나 2분기에는 B300이죠. 이 블랙엘 울트라 칩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좀 되면 HBM3 이제 8단에서 12단으로 좀 적용되는 과정. 그런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의 훼손도가 좀 낮으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높다는 관점에서는 현재는 SK하이닉스의 수급이 그래도 좀 더 양호하지 않나.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도 사실 높아진 주가 수준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PBR도 지금 뭐 한 배에서 한 0.9배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콜 테스트가 과연 연내 마무리가 좀 될 것인가 또는 내년도 1분기에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얼마만큼 제시하거나 얼마만큼 기술 선점을 위한 작업을 좀 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YY 대비해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실적 훼손도는 더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PBR이 지금 0.98배, 그러니까 1배 미만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조금 더 주가 추이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엇갈리면서 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선 현재 이탈했습니다. 계엄령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왕고래도 있을 수 있겠고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방산 쪽으로는 수주 탄탄해서 사실 걱정 안 했었는데 대외 신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주들 지금 묶여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좀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오늘 은행이랑 보험 쪽도 흐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지금 은행주가 어제 그제 좀 많이 빠졌고요. 이 부분은 밸류업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앞서서 우리가 좀 판단해서 뭐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갑자기 중단한다.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어차피 최근에 논제가 뭐 상법 개정에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업의 체질을 건전화시키고 이 기업의 어떤 이 낮아진 어떤 이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는 것은 뭐 여야가 좀 공통된 어떤 저는 의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된 노이즈가 오히려 좀 주가 하락을 좀 과도하게 좀 이끌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겠고, 오늘은 해당된 기대 수급들이 좀 반영된 효과들로 인해서 반등을 좀 이뤄냈지만 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여기 더해서 뭐 최근에 뭐 원전 관련된 뭐 수급도 굉장히 좀 위축된 흐름들, 뭐 더군다나 뭐 향후에서는 뭐 개별적인 어떤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인데, 근데 우리가 좀 개별 항목들, 개별 섹터에 관련된 정책 수혜 여부를 좀 봤을 때 이게 과연 수혜가 좀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좀 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사실 좀 지나친 어떤 사업 평가에 관련된 뭐 훼손이라든가 정책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 특히나 뭐 사업의 중단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는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저는 뭐 시추 작업은 좀 예정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을 좀 주목은 해봐야겠다. 다만 꺾여진 투심이 이전 매물대를 좀 다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좀 강력한 어떤 수급 유입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런 기대치가 좀 충족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족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 이탈이 됐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은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해서 반등이 좀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면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 같은 기업 밸류업 관련된 어떤 이 정책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친원전을 탈원전하는 그런 기조도 아니고 전체적인 전력 수급이라든가 AI 수요에 관련된 전력에 관련된 이슈가 전반적인 어떤 원전이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최근에 어떤 낙폭을 기회를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